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지금 같은 추세라면 미래 배터리 시장도 한국 기업이 주도할 것. 꿈의 배터리 상용화에 가장 앞선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절반은 한국 3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55.6%를 달성해 전 세계 굴러다니는 전기차 2대 중 1대는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왜 중국 시장은 제외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통계로서 중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전 세계 전기차 관련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원천 기술 및 상용화를 먼저 주도하는 기업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그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은 불확실성을 가진 배터리 시장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해답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전해질은 리튬이온을 양극과 음극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 구성 요소에 따라 액체 전해질, 이온성 전해질, 고체 고분자 전해질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의한 안전성이 떨어져 누액은 물론 화재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서 유독 자주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CATL 저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이죠. 역시 중국 저가. 이러한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기차가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고 조용하더라도 내연기관을 완벽히 대체할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세계 여러 업체들은 다양한 소재의 양극재를 개발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터리 용량이나 밀도 등 성능 저하로 이어지며 또 양극재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나 일부 독점 국가의 횡포로 인한 공급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전해질이 고체화만 되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고체란 모든 요소가 전부 고체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훼손 시에도 형태가 유지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배터리의 용량과 밀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출 수 있게 되어 내연기관의 끝과 전기차의 전성기를 알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배터리 3사 모두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수원에 위치한 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S라인을 착공했는데요. 이 S라인에는 오로지 삼성 SDI가 내세우는 전고체 전지 제조를 위한 전용 설비들로만 채워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지난해 상온에서도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장수명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해당 개발은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60도 이상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던 기술적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온은 미 조지아 공대와의 산학협력으로 기술 개발을 미 솔리드 파워하는 투자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생산 협약을 체결했고 이외에도 포스코, 현대차 등 관련 업계들 모두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전세계 특허 1위를 보유한 일본이 최근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이후로 크게 미룬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분야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본인지라 한국 기업들보다 늦은 상용화 시점 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보고서 전고체 및 차세대 전지를 실용화하고 제조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의 연구개발력을 결집하여 2030년 이후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 실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세계 최초 실용화 202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되었으나 이번에는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빠지고 시점도 5년이나 뒤로 밀린 것입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영향을 집중해왔으나 그 시점을 2030년 이후로 잡은 것은 그만큼 현재 개발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일본 산학연, 즉 산업계와 학계의 연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학계에 투입될 고급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과학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일본 학계는 이제 옛말이 되어 젊은 인재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현실이죠. 최근 일본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급 인재 확보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 중 이공계 기피 현상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공계 취업은 3K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즉 일본어로 힘들다, 어렵다, 퇴근 못한다 라는 것인데요.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하죠. 영국 헤드헌팅 업체 헤이즈는 전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정부 통계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실제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조사해 수치화했는데요. 1대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이 10, 구직자가 넘치는 상황이 0,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는 5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조사보다 0.1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10을 기록했는데, 이는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IT 분야 등 고도기술을 가진 인재 확보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매년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은 학생들의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일본 과학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와 교육계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상용화 시점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산업계와 더불어 학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게임 체인저 기술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원천 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금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치열한 각축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재분석연구부 김혜진 박사 연구팀인데요. 한국화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국 물질 합성부터 소재 분석까지 배터리의 모든 것을 연구하며 세계 최초 풀셀 형태의 500mAh급 전고체 전지를 개발해 안전성, 용량, 전도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고체 2차 전지는 500회 충만전 및 구핌 테스트 1000회 진행 후에도 90%의 용량을 유지하였습니다. 김혜진 박사는 1mm 이하 두께로 얇게 제작된 전지는 자유롭게 구기거나 자르거나 전지의 내부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도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서 수형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제작, 디자인하는데 자유도를 높여줄 기술로서 차세대 전지 적용 및 국내 산업 분야에서 그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리튬이온을 전극 내부까지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는 복합 전극 기술과 계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셀 조립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또한 이를 넓은 면적에 적용하기 위한 파우치 형태의 풀셋 전고체 2차 전지 제조 기술 및 다수의 단일 셀들을 하나의 셀 스틱 안에서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하는 적층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넓은 면적의 단일 셀들을 쌓았음에도 전지의 자유 변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기존의 전고체 2차 전지 기술에서 진일보한 결과이며, 이러한 대면적 적층 기술은 대용량 및 고전압 구현을 통한 고성능 전고체 2차 전지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역시 전고체 배터리용 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도성 바인더는 접착력이 높은 고분자 소재입니다. 이를 활용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고성능 전고체 2차 전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성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스 최신호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신동옥 애트리 박사는 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해 입자간 리튬이온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전극 내 전해질 성분을 배제해 기존 전지 제조 공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성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발한 연구가 국내 기업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1위는 1600건의 특허를 보유한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그러나 3년 전 1400건에 비교해서 크게 늘지 않은 수치인데요. 산학연의 협력에 한국 기업들은 최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2위 기업은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총 700건의 특허를 보유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도요타가 이미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했던 2015년 LG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건수는 4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4배 이상인 200건을 출원했고 2020년에는 총 700건을 확보해 세계 2위 보유기업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기업이 1,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일본이 얼마나 먼저 시작했는지, 특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끝없이 도전하고 포기할 줄 모르기에 언제고 해내고야마니까요. 1990년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조이자 업계 독보적 1위를 달렸던 소니에너지 디바이스는 안일한 연구개발로 인한 품질 우려가 확산되면서 결국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한국은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점유율을 늘리고 있으니 얼마나 일본이 부담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심지어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 규제까지 강행하면서 한국의 독주를 막고 싶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여긴 한국은 오히려 조화를 외쳤습니다. 일본이 자꾸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있잖아, 우리 이순신 장군 후예야. 오늘의 한 줄 평, 거북선 보고 놀란 가슴, 이제 배터리 보고 놀랄 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